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특검이 사건을 이첩한 지 9일 만에 경찰이 오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 3명 중에 첫 조사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소환을 앞두고 어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길 발언 들어보시죠.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재수 의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통일교에서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해서 전재수 전 장관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은 이 한일 해저 터널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비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미 있는 반박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최근 들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번복하고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도 역시 이 의혹을 입증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달했다는 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이겠죠.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서 다량의 영수증 그리고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전재수 의원에게 건넨 금품 내역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지금 이게 뭐고 누구한테 간 거고 이걸 왜 산 거고를 다 이거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은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본인은 결단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지금 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재수 의원을 당시 통일교가 왜 포섭하려고 했는가, 왜 어프로치 하려고 했고 금품을 줬는가라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출마하는 그 다른 여러분들은 이 한일 해저 터널을 공약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지일관하게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이것에 의해서 물품을 금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걸 받고 이것을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통일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려고 한다면 통일교 측에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텐데 네. 그런 그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 전재수 의원의 지금의 본인의 주장이 상당히 오히려 그 통일교 측의 주장보다 신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죄송합니다. 전달했다는 이 시계 실물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각종 영수증은 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구매 내역도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이게 어디서 누구에게 갔는지를 다 역추적을 하면 찾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명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샤넬백,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또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이 불가리 시계,
이겁니다. 하지만 통일교 명품 구매 내역을 보면 이거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인물이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 중에 통일교의 천정궁에 드나들었던,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집무실에 드나들었던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명품 구매 내역 거기서 추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학자 총재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사람 명단, 여기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수사팀이 갖고 있는 수사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데, 지금 경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고 냉철하고 확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전재수 의원이 오늘 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본인은 한일 해저 터널에 반대했기 때문에 통일교가 본인에게 로비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하는데, 전재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인원만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교에서는 찬성한 사람에게 로비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 로비하겠습니까?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로비를 하는 게 그 통일교에서는 훨씬 더 시급한 과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 설득력은 떨어진다. 네. 제가 통일교 간부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서 그냥 조용히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의견 낼 때 그냥 침묵만 네.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로비가 더 편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논리는 계속 설명을 통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경찰은 280억 원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지만 이 돈을 관리한 금고지기를 불러서 조사를 했죠. 통일교의 실세이자 한학자 총재, 이 사람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 비서실장입니다. 자, 이 사람을 조사했으면 또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전재수 의원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소환 대상은 통일교로부터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은 사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윤영우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찍긴 찍었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찍은 게 아니라 먼 쪽에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돈 받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윤용호하고는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주고받은 적은 있겠죠, 행사장에서. 그렇지만 그 사람과 악수를 했다든지 차를 마셨다든지 전화를 했다든지 무슨 뭐 대담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조차 한마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지난 2018년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게 빈번합니다. 전재수 의원 측은요, 이런 의원들은요, 초청받은 행사여서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특히 이 행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요, 한일 해저터널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행사가 열린 건 금품을 전달한 시점으로 얘기되는 그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행사장에 가면 이 앞에 공식 의전 행사라는 게 있고 의례적인 행사가 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정치인들이 축사 같은 걸 하고 난 이후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들 자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또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행사장에 단순하게 참석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통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그 저기 뭐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식
식으로 바로 뭐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시에 어느 정도의 저 자리에서 참석하고 뭐 축사만 하고 나왔다면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이야 얼마든지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축사하는 것이 일인데 네. 그 부분만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참석이 바로 금품 수수와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등치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석한 거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통일교에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라는 단체인데 여기에 그 임종성 전 의원이 한국 의장을 맡았고요. 김규환 전 의원이 고문을 맡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단순 행사 참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하고 임종성 의원, 김기환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얘기할 사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거명되고 있는 이 지금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3분인데 그 외에도 여러 명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각각의 의원들이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취지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거기에서 금품이 수수가 됐는지 여부 이것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지 지금 이 부분에 전재수 의원까지 같이 묶어놓고 그러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앞으로 이 과정들이 수사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네. 또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도 출석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들과 본인들이 증명할 수 있고 또는 지금 이제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는 뇌물을 준 사람들이 그 근거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찾아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죄를 물으면 될 일이지 네. 이것이 마치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통일교에 협조했고 그래서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그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엔 네. 상당히 아직까진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통일교 측에서 입 꾹 닫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수사에 압박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통일교에서도 이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통일교는 지킬 게 굉장히 많은 그래요? 곳이에요. 신고 자산만 3조 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자산 재평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최대 뭐 10조 원에 달하는 교단의 그 기업 자금, 교단 자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아주 충실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아주 정말 누구도 반박 못할 만한 객관적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네. 민주당이 거대한 입법권을 갖고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통일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이걸 섣불리 통일교에서 먼저 네.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카드를 끝까지 숨기면서 어떤 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요구가 더 많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결국에는 그럼 경찰 수사로 모든 걸 밝혀내야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수사 과연 어디까지 깊이 있게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